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핵심을 향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식 의결 대신 권고한다, 강력히 요구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인요한 위원장은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먼저 손하는 기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2호 혁신안의 핵심은 당 지도부 인사와 중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혁신위는 다만 공식 의결 대신에 정치적 권고, 강력 요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거 관련 혁신안을 다룰 때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혁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우선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안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MBC 스튜디오를 찾은 인 위원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 번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너무 찬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권고로 하자. 제일 아픈 거를 권고하자. 다만 영남 지역 다선 의원들과 이른바 윤핵관 등 당 주류 인사들에 대해선 뼈 있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포기하는 것도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걸 못하겠으면 그럼 내려놔라. 인 위원장은 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다른 혁신안들이 실패한 건 결국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혁신위 활동 기한인 6주 안에 대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의원 정수 30명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은 의결해 당 최고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윤심 공천을 위해 영남권 의원들이 눈치껏 자리를 비우라는 선전포고라며 더 이상 기대할 것조차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즉답을 피한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며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텃밭을 떠나라는 요구에 직면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당의 풍파만 일으키는 요구라는 식의 불쾌감이 표출됐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지목한 당 지도부, 영남,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대략 30명 안팎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만 제가 예전에 빈말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다며 화답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정리해서 한 번에 지도부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여론은 지역구와 선수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도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안이라거나 이미 험지에 있다며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하남 출마가 유력한 윤석열 수행실장 출신 초선 이용 의원 역시 험지 출마든 불출마든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은 개인 의견일 뿐 정식 안건도 아닌 권고 아니냐면서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듯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충남 지역 중진 의원 역시 지역민은 배신감을 느끼고 당에는 풍파만 일으키는 요구라거나 어려운 지역구에 있는 중진을 빼면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윤핵관 의원들은 오늘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한 친윤계 의원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인구 30만의 핵심 도시 가자시티를 포위했습니다. 난민촌에 대한 공습도 사흘째 이어갔는데요. 주민들이 피신해 있던 학교까지 폭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과 로켓이 가자지구 북부를 쉴 새 없이 두들깁니다. 폭발로 발생한 희뿌연 먼지 구름은 도심 하늘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보병과 기갑, 공군 전력을 동원한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의 안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130명을 사살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근거지이자 인구 30만 대도시인 가자시티 함락이 이 작전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병과 기갑 부대를 동시에 진격시켜 가자시티를 3면에서 포위했습니다. 지상전 위험 요소인 땅굴 제거 작전까지 진행하면서 시가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המערכה. יש לנו הצלחות מאוד מרשימות, אנחנו בפאתי העיר עזה, כבר יותר מפאתי העיר. אנחנו מתקדמים. 이스라엘군의 진격 경로에 위치한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공습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학교 건물에 피신한 주민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학교에 포탄이 떨어져 최소 2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유엔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자지구 난민촌의 학교 4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병원들도 인근에 포탄이 떨어져 유리창이 깨졌고 구급차가 총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병원은 연료 부족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산소호흡기와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 가동을 멈췄습니다. 마취제도 동이나 무마취 상태에서 제왕절개와 두개골절개 등 수술에 나서기도 한다고 구호단체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속에 의료체계도 무너지면서 가자지구 사망자는 9천 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자지구를 탈출한 한국인 가족이 무사히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7개월 된 아기까지 5 식구 모두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26일간의 탈출기를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시티에 살고 있던 44살 최모 씨의 5가족은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이스라엘의 대피 경고에 칸 유니스를 향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팔레스타인인 남편과 10대 자녀 2, 그리고 올해 태어난 7개월 된 막내까지. 급하게 나오느라 겨울옷 몇 개 외에는 챙겨 나온 게 없었습니다. 칸 유니스에 머물면서 이집트 라파 국경까지 4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전기는 끊겼고 연료는 바닥났습니다. 최 씨는 돈을 주고도 연료를 살 수 없어 장작을 구해 불을 피웠고 흰 콩과 옥수수 캔 등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자시티보다 나았습니다. 가자시티에선 폭격을 당해 소리 없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최 씨 가족은 현지 시간 2일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많이 피곤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쉬게끔 해주고 건강해 보이고 얼굴도 다 밝아서 다행이더라고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아기까지 다 건강하더라고. 최 씨의 큰딸인 18살 수헤르는 구독자 14만 명을 가진 유튜버입니다. 8년 전 가자지구로 이주하면서 한국어와 아랍어에 모두 능통한데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적극 알려왔습니다. 오, 고급스고 이쁘다. 수헤르 양은 탈출 직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참상을 전하며 전 세계에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الضرب مستمر وين ما كان جنوب شمال غزة وين ما كان حتى لو اجينا على الجنوب كان الضرب مستمر والوضع جدا صعب والضرب كتير 72시간 이집트 비자를 받은 최 씨 가족은 곧 한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를 빠져나간 외국인은 700여 명으로 이집트는 앞으로 모두 7천 명의 대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입동이 어느새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오늘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고온 때문에 지금쯤이면 한창 불거야 할 단풍도 예년만 못한데요. 주말에는 비가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확 추워진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가을도 점점 깊어져 입동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을 오르는 시민들의 옷차림은 계절을 거스른 듯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워요. 지금 땀도 나고 애기 안고 있어요. 외투도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인 것 같아서. 어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4도, 대구도 27.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8에서 10도가량 높았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도 25.7도까지 올라 1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맘때쯤 한창 고운 자태를 뽐내야 할 단풍도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곳 팔공산의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늦게 시작됐습니다. 단풍이 채 물들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 잎들도 많습니다. 붉은 짙은 단풍이 아니고 단풍이 많이 말라가지고 흐렸는데 이전보다 하여튼 많이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단풍은 나무가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광합성을 멈추고 나뭇잎에서 초록빛을 띠게 하는 엽록소 농도가 줄어들어야 점차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이 제때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겁니다. 단풍의 빛깔이 제대로 나려면 햇빛이 충분하고 일교차가 크면서 수분이 적당해야 되는데 올해는 가을철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고 9월달 강우일수도 평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타나면서 이상 고온 현상은 주말부터 비가 내리면서 사라지겠지만 중부와 제주도 중심으로 최대 100mm의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적은 비에도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비수도권 지자체,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동연 경기지사.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작심한 듯 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무분별한 서울 확대이자 지방 죽이기라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론을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주창했습니다.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이야말로 국토 균형 발전의 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부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저희 계획대로 되면은 지역 소득이 연간 1.1%포인트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0.31%포인트 올라갈 것입니다. 수도권 일대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8개 비수도권 시군 시민단체 모임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수도권의 득표를 노린 총선용 의제라며 비판했고, 세종 지역의 한 시민단체도 메가서울이 현실화되면 지방은 고사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하려다 계획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서울 편입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내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전청조 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미랑 계획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법원은 달아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 1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유도하는 등 19억 원의 피해를 끼친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변제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청조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남현희 씨와의 범죄 공모 여부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고 밀항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억측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씨 측은 연일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선 전 씨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고 남 씨마저 피해자가 되기 직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범죄 수익으로 선물했다고 알려진 남 씨 명의의 고급 외제 차량에 대해서는 전 씨가 깜짝 이벤트를 한다며 몰래 명의까지 등록한 것이라며 경찰에 이 차량을 포함한 전 씨 관련 고가의 물건들을 압수해달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19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에 너클을 끼고 폭행을 한 사건 지난 1월에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가 실명까지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 후진하던 차량이 지나가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보행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맨주먹이 아닌 호신용 장비인 너클을 낀 채였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눈 부위를 크게 다쳐 결국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가자. 딱 운전좌석을 쳐다봤는데 거의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너무 순식간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격했죠. 19살인 운전자는 달아나며 피해자와 다른 시민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어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력을 잃어 혐의가 더 무거워졌는데도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진 겁니다.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다는 게 형을 낮춰준 이유였습니다. 피해자가 실명도 하고 너클이나 사진칼 같은 것도 활용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단순하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하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징역이나 금고 10년 미만의 사건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상고할 수 없어 2심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앉아서 돈 번다는 질책의 표적이 된 은행권도 부랴부랴 상생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문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규모는 4조 원입니다.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대환대출 예산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자금은 3조 8천억 원, 이 중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지원엔 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시중은행 금리 절반에서 최대 3분의 1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상공인 업체 10,000곳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 기대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미 정부가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로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9월 말 현재 실제 지원액은 목표 공급액의 12%대 소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환금리에 보증료율을 더하면 원래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데다 다중채무 연체 등을 이유로 대환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들의 신용 평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더 낮춰주긴 어렵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제 신용도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카드 연체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계속 신용도는 낮아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독과점으로 앉아서 돈을 번다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은행권도 부랴부랴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년간 낸 이자를 돌려주고 에너지 생활비,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한우리은행도 비슷한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상생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970년에) 해체됐던 전설의 밴드 비틀즈가 신곡을 냈습니다. 1977년 피살 3년 전에 존 레논이 혼자 피아노를 치며 녹음해두었던 Now and Then입니다. 뒤늦게 곡의 존재를 알게 된 나머지 멤버들이 90년대 한 차례 재녹음을 시도했지만 원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기했고 곡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 존 레논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되살려냈고 역시 작고한 조지 해리슨의 기타에 이젠 80대가 된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의 새 연주까지 더해지면서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이 완성됐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틀스가 해체하고 7년이 지난 1977년, 존 레논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연습 삼아 피아노를 치며 녹음했습니다. He was always playing music around the house. He was always making demos, and I do remember him recording into these tape cassette recorders. 그렇게 만들어진 Now and Then. 이 노래의 존재는 존 레논이 숨지고 14년 뒤인 1994년이 돼서야 알려졌습니다. 비틀스의 남은 멤버 3명은 곧바로 존 레논이 남긴 카세트 음원에 자신들의 기타와 드럼 등의 연주를 얹어봤습니다. 하지만 신곡으로 완성하는 건 포기해야 했습니다. 존 레논의 목소리를 피아노 연주와 분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very time we wanted a little bit more of John's voice, this piano came through and clouded the picture. 2001년 조지 해리슨까지 숨지며 영영 잊힐 것 같았던 Now and Then. 하지만 2021년 영화 반지의 제왕을 만든 피터 잭슨 감독이 비틀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Take any soundtrack and split all the different components into separate tracks based on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피아노 반주에 묶여있던 존 레논의 목소리는 무반주 상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I know it's true. It's all because of you. 맥카트니의 베이스와 링고의 드럼, 작고한 해리슨이 앞서 녹음했던 기타 솔로까지 더해지면서 Now and Then은 46년 만에 비틀스 완전체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 레논의 목소리에 80대가 된 맥카트니, 링고의 코러스가 더해진 Now and Then. 맥카트니는 이 곡이 비틀스 모두가 같이 연주하고 녹음한 마지막 곡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가 NC의 11대2 대승을 거두고 2승 2패 시리즈의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양팀은 모레 수원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을 가리는 운명의 5차전에 나섭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창원 NC파크에 만원 관중이 들어찼지만 경기는 초반부터 KT가 일방적으로 주도했습니다. 1회 몸에 맞는 공과 볼넷으로 얻은 기회에서 박병호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애매한 뜬공에 3루 주자 알포드가 과감하게 홈으로 파고들며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2회에도 연속 안타로 NC 선발 송명기를 일찌감치 강판시킨 KT는 이재학의 폭투와 황재균의 2루타로 또 2점을 추가했습니다. 3회에도 배정대의 2타점 적시타로 쉴 새 없이 몰아친 KT는 4회 홈런 2방으로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황재균과 장성우가 각각 솔로포를 터뜨리며 점수차를 8대 0까지 벌렸습니다. 8회 부진하던 알포드까지 홈런포를 쏘아 올리는 등 KT 타선은 완전히 타격감을 회복했습니다. 사흘 만에 등판한 KT 선발 쿠에바스도 부진했던 1차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회까지 안타를 한 개도 내주지 않는 완벽투를 펼친 끝에 6이닝 1피안타 무실점 탈삼진 3개로 NC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투타 조화 속에 대승을 거둔 KT는 2연패 뒤 2연승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초반부터 방망이가 터지면서 좀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5차전 갈 수 있는 승기를 마련했고요. 쿠에바스가 던져주면서 오늘 좀 좋은 경기한 것 같습니다. 모레 수원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전에서 NC는 패디, KT는 벤자민이 선발 등판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 전선이 통과해 나가면서 곳곳에 요란한 비를 뿌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동해안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상도를 비롯한 동쪽 지방에 최고 40mm, 충청과 전라도에 5에서 20mm가량인데요.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때 아닌 가을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호우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일요일인 모레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는 순간 시속 55km 이상, 또 해안가에도 시속 9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2도, 대구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